새만금으로 청사를 옮기겠다던 새만금개발청이 대선을 이유로 청사 이전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청사 이전을 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지만 생태는 사라지고 인공시설만 채워 반쪽 공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청사를 세종시에서 새만금 현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을 이유로 최근 이전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혀 청사를 옮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입니다. 세종시 건물을 임차해 마련한 임시청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새만금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바로 옆에 있어야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개발청의 의견에 따라 지금의 자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산 확보에 성과가 없고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청사를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또한 지난해 6월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안에 이전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청사 이전 논의를 중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기 대선에 따라 선거 이후의 추이를 보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청사를 옮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게 뭐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잠시 지금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새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런저런 정치적 일정까지 더해지면 청사 이전 작업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또 지자체 의견도 듣고 또 현장도 실시를 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겁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오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무조건 이렇게 딱 밀어놓으니까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새만금개발청은 청사 이전이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청이 직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청사를 이전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 양계 농가가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면서 익산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종교인들도 한 목소리로 살처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떤 결정을 낼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입니다. 닭들이 자유롭게 농장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습니다. 닭을 위한 회도 설치하는 등 동물 복지를 최대한 실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있고 잘 먹고 잘 싸고 있고요. 그 AI가 왔었으면 저렇게 안 됐죠. 그런데 인근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닭 5천 마리를 살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자 농장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법원에 살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종교인들도 한 목소리로 살처분 반대에 나섰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전북의 5대 종단협의회 성직자들은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살처분 범위를 줄이고도 AI 확산을 막아낸 경남 양산시의 사례가 있다며 익산시를 압박했습니다. 책임의 필성 행정이며 철새와 농림축산식품 방침 뒤에 숨은 떠넘기식 행정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방역위원회가 내린 살처분 명령을 단체장이 철회할 수 있는지 정부에 질의한 만큼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건의도 했고 또 되도록이면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해당 농장주와 전국 동물보호 활동가 모임 회원들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도 집회를 갖고 살처분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면서 잇따라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자존심을 건 승부를 펼치는 두 당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흠집내기에 나서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주의 한 포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안 후보 뒤로 건장한 남성 대여섯 명이 자리를 잡았고 이들은 포럼이 끝난 뒤 안 후보와 촬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남성 가운데 서너 명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민주는 논평을 통해 조폭과도 손을 잡는 게 안철수 후보의 미래냐며 비꼬았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이 첫대기 경선이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폭들과의 사진 의혹까지 나온다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안철수 후보는 이와 관련된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도민들께 직접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포럼에 참가한 남성들을 조폭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남성들은 모 청년단체 회원들로 이 단체 회장을 역임한 전북 도의회 이모 의원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안 후보와 조폭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후보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사진을 찍힌 분들이 조폭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다만 어떤 대권 후보가 조폭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당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 심각하게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월 문재인 후보 출정식에 대학생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더니 이번엔 안철수 후보가 참석한 포럼에 조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들이 동원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캠프의 세를 과시하려고 동원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구태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 서신동 도의원과 완주 고산면, 비봉면 등 라 선거구 군의원의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주 서신동사무소나 완주군 라 선거구의 면사무소를 찾으면 됩니다. 선관위는 오는 12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가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IT 관련 자격증 강의 서비스 업체가 대학 신입생들에게 38만 원 상당의 강의 CD를 판매한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가 최근 한 달간 115건이나 접수됐다며 대학 신입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고 계약을 취소할 때는 내용 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김제안 초등학교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계기 수업을 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4월 한 달을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선포해 다양한 계기 교육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강당에 학생들이 모여 현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든 뒤 운동장에 걸었습니다. 현수막 밑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색 리본이 가득 걸렸습니다. 페인트 칠하면서 많이 힘들고 그랬지만 하다 보니까 세월호에 갇힌 누나 형들 생각도 나니까 좀 슬펐고 다시는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학교 중앙현관에는 아이들의 슬픈 마음을 담은 합동 걸개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침몰하는 배와 나비가 된 희생자들,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추모의 뜻이 담겼습니다. 배 타서 죽었던 선배들의 가족들이 슬퍼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오빠가 그 배에 탔다면 저희 가족들이 슬퍼할 것 같아요. 1, 2학년들은 노란색 종이로 작은 배를 만들어 세월호 안에 붙였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작은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 학교는 이번 주 내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더 침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기억해야겠다, 잊지 말아야겠다, 기억의 힘은 강하다, 그런 뜻으로 아이들한테 좀 교육과정과 연관시켜서 하기 위해서 계기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각급 학교들은 추모 벽화와 리본 제작, 계기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 한 달을 세월호 추모의 달로 선포한 전북교육청은 오는 15일 밤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순창군이 유원지를 조성하면서 공사 감독과 준공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순창군은 찬물내기 유원지의 꽃터널이 계획 면적을 초과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고 유원지 안에 축산진흥센터를 건립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북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에선 입주업체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게 부과하고 직원들의 출장비를 규정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미 공군 전투기가 지난달 새만금호에 연료 탱크를 투하한 것과 관련해 미군 측에 즉각적인 수거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2일 군산 미 공군 소속 전투기가 연료 탱크 2개를 새만금호에 떨어뜨린 뒤 보름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즉각 수거 작업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는 사라지고 인공시설만 들어서 반쪽짜리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5년에 조성한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멸종 위기 2급 동물인 맹꽁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물은 말라붙었고 맹꽁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가 보지, 지가 고기는 거기 예. 있어야 말이지. 지금 맹꽁이는 없죠? 맹꽁이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럼 맹꽁이가 살게 생겼어요, 우리. 전주시는 다른 곳에서 맹꽁이를 포획해 이식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이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서식처만 지금 조성을 해놓고 이식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완주군이 지난해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금개구리 생태습지공원입니다. 금개구리의 개체수를 늘려야 된다며 차단망을 설치해 금개구리를 아예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인공 조형물뿐이고 관찰, 체험, 교육은 아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건 예산에서 이제 반영이 안 됐어요. 생태시설이라면서도 정작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생태는 사라지고 보여주기식의 조경시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생태에 대한 고민이나 공감대 없이 생태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187억 원을 투입한 익선의 용안 생태습지공원, 87억 원 규모의 남원 요천 생태습지공원, 모두 관찰, 체험, 해설 프로그램은 없이 거의 조경, 토목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관이 됐든 아니면 해설사에 의해서 자연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들이 됐든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생태공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고 복원할 것이며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생태공원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북의 20, 30대 10명 가운데 4명은 취업난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전북의 20, 30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대의 46%와 30대의 37% 등 전체 39%가 다른 지역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주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48.4%가 취업과 고용 문제를 들었고 17.6%가 교육 문제를, 16.8%가 여가와 문화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함께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호남권 3개 시도는 세 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과 역사, 음식 등 관광 자원을 둘러보는 광역 투어버스를 올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대한민국 관광 박람회에 함께 참여하고 10월에는 호남권 관광진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 U20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 여건을 개선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역에 이동관광 안내소를 설치해 외국인 통역사를 배치하고 영문판 전주여행 안내도와 교통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한옥마을과 경기전에서 외국어 해설 관광을 매일 진행합니다. 캠핑형 축제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오는 6월에 새만금 신시 야미 관광 레저 용지에서 열립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으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캠핑과 월드뮤직 파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참가자들을 위해 행사장에서 특산물과 음식 등을 판매하는 노마드 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규선 전 전북교육위원회 의장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박규선 전 의장은 지난 1일 충남 부여 웅포대교 인근 금강에서 승용차에 탄 상태에 익사한 채 발견됐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평생교육시설이 대전교육청과의 갈등을 빚어오자 이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0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낙선한 뒤 대전에서 평생교육 사업에 전념해 왔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친필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친필 메모는 지난 1959년 김주열 열사가 남원 금지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친구 박병금에게 남긴 졸업 축하 메시지로 추억 박물관을 운영하는 박재호 씨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친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원문화원은 4.19 혁명 기념일에 맞춰 친필 메모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전북에는 최고 4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낮 기온은 16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